사람의 몸은 진화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여러모로 불편하고 또 불완전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척추가 대표적인데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 척추 구조는 무게와 충격을 견디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부상 위험도 크고 통증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척추 질환에 관한 궁금증, 오늘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 척추의 근육과 인대가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디스크로 인한 궁금증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디스크 얘기 많이 듣는데요. 네. 이 허리 디스크 원인이 어떤 건가요? 유전적인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더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유전적인 연구 논문들도 약간 아직은 그 증거가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허리 디스크에 잘 걸리는지에 대한 논문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해답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뭐 당뇨나 그다음에 그 흡연을 많이 하신다는 환자분들, 그다음에 당뇨나 그다음에 이제 콩팥이 너무 안 좋은 만성 질환자들이 높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럴 것 같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아주 정상적인 디스크가 한 번의 충격으로 이게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번 반복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그게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서서히 변성이 되면서 디스크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디스크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정말 빈도가 높나 봐요. 요즘에는 왕왕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통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네. 단순한 요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의 디스크는 성인의 디스크와 좀 다릅니다. 성인의 디스크는 다리도 이렇게 쭉 당기고 어느 한쪽으로 뭐 엄지발가락도 움직이기 힘들다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증상은 그냥 모호한 둔통, 그다음에 별로 아프진 않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든지 네. 그래서 아이들이 디스크가 의심이 될 때는 2, 3주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해봤는데도 반응이 없고 계속 그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면 빨리 MRI를 찍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상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 거냐를 빨리 결정을 하는데요. 특히 그 어린아이에게서 생기는 디스크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뼈가 완전히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성장판의 일부, 그러니까 뼈가 디스크와 같이 돌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성인들은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뒤로 나왔다고 하면 되게 이제 말랑말랑한 성분만 있거든요. 수술할 때 이렇게 쭉 잡아 빼면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뼈랑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을 해서 이제 약물 치료나 그런 게 반응이 없어서 수술을 할 때는 좀 큰 수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뼈랑 같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에 다칠 확률도 있고 그래서 그 성인들이 수술할 때보다 조금 더 크게 범위를 네. 오히려 더 크게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증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척추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을 다리가 아픈 거, 다리가 당기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또 어디서는 이걸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먼저 이제 다리가 당긴다고 다 디스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모임에 잘하면 그 술자리에서도 나 오늘 다리 다칠 때 이게 디스크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한 근육통일 확률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보면 후관절이라고 해서 척추 뒤에 보면 디스크 뒤에 이 뒤에 관절이 있습니다. 요 뒤에 양쪽으로 뒤에 관절이 있는데 이런 후관절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고관절에 그 이상으로 인해서 연관통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이상이 있으면 그에 연관된 부위로 근육통이 생기는 걸 말해요. 네. 그런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특징적으로 어떤 증상만 가지고 이게 협착증이다, 디스크다라고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별이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보통 이럴 때 MRI를 많이 찍잖아요. 네. 이 MRI를 찍어도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가 잘 나오지 않는 건가요? 되게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진료실에 오셔서 저
옆에 병원은 협착증이라고 했는데 왜 네. 선생님 디스크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디스크에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 90%로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디스크라고 하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에 원래 물찜대처럼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탄력성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탈수가 됩니다. 그러면 딱딱한 고무침다가 되거나 딱 말라 비틀어진 이렇게 찰흙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압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파나 이불이 오래되면 쿠션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중력이 흡수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요 디스크가 원래 몸무게의 한 60~70%를 받고 이 뒤에 관절, 요 뒤에 있는 관절이 한 20~30%의 무게를 담당하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역전이 돼요.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뒤쪽으로 많이 힘을 넘깁니다. 그럼 뒤에 있는 후관절들이 많이 일을 하면서 일을 많이 하면 굳은 살이 배기죠. 그러니까 뼈도 종유석이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여기서 보이시지만 이런 신경이 노란색으로 통과하는 관들이 있잖아요. 네. 관에가 종유석 자라듯이 뼈가 이렇게 자라나면 그 구멍이 이렇게 막힙니다. 그런 게 협착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협착증이냐 디스크냐 딱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개는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증상이 디스크가 조금 더 심해 보이냐, 협착증이 좀 심해 보이냐.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완전히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면 네. 우리가 선생님은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게 한 90% 정도 되고 협착증도 없지 않아 좀 있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개는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게 네. 번갈아 가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허리가 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곳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증상도 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식욕이 떨어져서 좀 단기간에 10kg 이상이 빠지기도 한다고요. 일단 허리 디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조금만 있어도 도려내겠죠. 네. 근데 이제 디스크는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나 정말 수술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가장 큰 요소로 저희가 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체중이 짧은 기간에 현저하게 감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식욕이 너무 떨어지거나 특히 이제 발열 증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전신 질환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격이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디스크가 있거나 이게 다리가 땡기면 잠을 못 주무시고 걱정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체중 감소가 있으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특이한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 몸에 뭐가 생겨가지고 신경을 누르면 똑같이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가령 네. 허리 주에 신경이 나오는데 고름이 생겼다든지 뭐 암덩이나 종양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면서 똑같이 비슷한 증상을 하는데 다만 전신적인 다른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전신적인 검사를 해서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 다른 병이 있는지 검사를 해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디스크와 일상생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는 평생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심한 경우에는 1년에도 여러 차례 겪기도 하는데요. 독감은 다릅니다. 심각할 경우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후 59개월 이하의 영유아와 또 만 65세 이상 노인에 이어서 또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닐 12살 이하 어린이들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2주 뒤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데요. 우리나라의 독감 유행 시기는 통상 12월부터이기 때문에 11월까지가 예방접종의 적기라고 합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